안녕하십니까. 환율톡톡의 한만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좀 다이나믹이란 단어가 좀 네.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뭐 연휴 이후에도 그렇지만 정말 다양한 사건들도 있었고 이제 네. 지표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. 네. 뭐 당연히 가장 핫한 이슈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좀 불확실성이 강한 요소긴 한데 네네. 뭐 중동 전쟁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좀 아닌지라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아직은 그렇죠.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미국 FOMC 의사록이었는데요. 위원들의 이제 만장일치의 금리 인상 주장은 아니었고 좀 일부 위원들이 좀 완화적인 태도도 그렇죠. 보여줬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고 뭐 증시도 좀 이제 오르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좀 네.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. 주 후반에 9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아무래도 고금리 유지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환율 상승으로 좀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.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제 전쟁이 나면 네. 유가도 오르고 네. 그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산 가격도 폭락하고 네. 할 것 같은데 좀 그렇진 않은 모습이에요. 어떻게 보시는지. 네, 뭐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네. 하마스 전쟁이 발발을 했죠. 그래서 이미 뭐 전해진 소식으로는 뭐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고 네. 사상자도 뭐 수만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14년 7월 이후로 뭐 최대 전면전 네,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전쟁 발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달러 강세, 환율이 올라갔던 주요 요인이 미국 장기 금리였거든요. 네, 10년물, 뭐 그렇죠. 30년물 금리. 이 10년물 금리가 무려 이틀 동안에 20bp 이상 하락했어요. 네. 이건 이제 안전한 선호 때문이라 보는데 네.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무부의 국채 입찰 수요가 좀 부진했던 거,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덜 떨어질 거다라는 심리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입찰에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. 그런 부분이 좀 동반되면서 물가는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좀 장기 금리가 올랐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선호가 좀 발생을 했고 달러 좀 강세를 보였는데 금리가 이전 고점인 뭐 10년물로 봤을 때는 4.83, 3.85 이건 넘진 않았어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 그런 음. 것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지정학적 불안도 남아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 후반에 환율이 좀 다소 높게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높아진 수치보다는 사실은 그렇죠. 이제는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, 그마저도 이제 조금은 높게 나오다 보니 네, 네, 시장이 좀 더 동요한 뭐 네,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물가 지표도 지나갔고 한데 금주에 좀 어떤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면 네, 좋을까요? 이번 네. 주에는 이제 중국의 3분기 성장률 네. 이제 18일 날 오전에 이제 발표될 네. 예정이고 중국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, 뭐 유로 이런 식으로 3분기의 경제 성장률, 그러니까 경제 실적이죠. 이게 발표될 예정이고 또 19일 날은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중앙은행의 네.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단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컨센서스는 전기 대비 1.0%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는 0.8%라서 좋아지긴 하지만 뭐 크게 좋아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부양 조치를 내놓을 거다라는 부분들, 통화 완화 조치나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면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다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 입장에서는 좀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네. 중국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인다면 그동안 이 동반 약세를 보였던 아시아 통화들, 뭐 대만 달러, 한국 원화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금주 환율 전망 어떻게 될지. 네. 네, 지금 일단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. 뭐 네. 전쟁 위험도 있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. 거기다가 미국의 장기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, 그렇죠.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이는 입장이라서 약간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안전한 선호 요인들 이런 것들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내부적으로 펀드멘탈은 좀 비교적 뭐 나쁘진 않은데
대외 불안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율 상하단이 좀 막혀있는 그런 지난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달러원 환율은 하단은 1330원 그리고 상단은 1360원에서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고요. 또 유로원 환율도 비슷하게 유로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하단은 1410원 상단은 1440원 정도 등락할 거로 보고 있고요. 엔원 환율은 엔화가 약세가 좀처럼 이제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네요. 엔 약세로 인해서 하단은 890원에서 상단 92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네, 한 주간의 똑똑한 환율 이야기,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